자, 오늘은 에폭시 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본드를 무언가를 붙일 때도 사용을 하지만 에폭시 본드의 특징을 활용해서 다른 데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에폭시 본드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이 제품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폭시 본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액체로 된 에폭시 본드, 고체로 된 에폭시 본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아마 다이소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에폭시 본드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고체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금속에 사용하는 금속용, 고온용, 목재용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적인 제품을 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액체형 에폭시 본드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액체형 에폭시 본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마감 캡을 빼보게 되면은 액체가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에폭시가 나오는 구멍이고요. 한 군데는 그 에폭시를 굳혀주는 경화제가 나오는 곳입니다. 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종이나 종이컵 안에 에폭시를 짜서 사용을 하고요. 이쑤시개나 면봉, 아이스크림 막대 딱딱한 걸로 이 두 개의 액체를 잘 섞어줍니다. 섞게 되면은 투명했던 게 약간 불투명한 모습으로 변해요. 이 두 개를 잘 섞어야지만 끈적끈적거리지 않고 잘 굳습니다. 한 20초 정도 잘 섞어주시고요. 섞은 다음에 4분 뒤면 이 액체가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양만 짜서 사용을 하시고 모자르면 더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많이 짜서 사용하시면은 이 굳는 시간이 4분이 아니라 더 빨라집니다.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자, 잘 섞어준 후에 자신이 붙이고 싶은 곳에 에폭시 본드를 도포를 한 후에 붙일 거를 올려놓으면 되겠죠. 플라스틱과 플라스틱도 붙여보고요. 자, 나무랑 나무랑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MDF 합판이랑 MDF 합판도 붙여보고요. 쇠랑 쇠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폭시 본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굳으면은 정말 강력하게 접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붙일 때 잘 붙여야 합니다. 보통 한 15분이면 다 굳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분이면 안 되고요. 4시간에서 최대 8시간 정도는 돼야 굳어서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부착을 한 지 하루 정도가 지났고요.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인데, 뜯긴 뜯었는데 본드의 접착면이 뜯어진 게 아니고 MDF의 한 겹 밑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플라스틱 붙인 거 뜯어보면 플라스틱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 손쉽게 뜯어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뜯어집니다. 쇠와 쇠를 붙인 것도 강하긴 강한데 무언가 하중을 줄 정도의 그런 성능은 아니에요.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은 액체이기 때문에 어느 미세한 곳까지 흘러 들어간 다음에 굳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나 플라스틱 어떤 곳에 구멍이 생기거나 어느 부분이 파였다, 이 파인 부분을 메꾸고 싶다 하시면은 에폭시 본드를 구멍 안으로 잘 흘려 보냅니다. 좀 넘치게 위에까지 올라오게끔 많은 양을 도포를 한 후에 굳혀보죠. 자, 에폭시 본드로 구멍을 채웠을 때는 굳은 다음에 칼이나 날카로운 걸로 윗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잘 잘라주시면, 날카로운 걸로 윗부분을 제거를 하면은 깔끔하게 구멍이 메꿔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기판에 방수가 필요한 부분에도 에폭시 본드를 활용을 합니다. RC 배나 RC 잠수함처럼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기판들에 방수 작업을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기판을 방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종이 같은 걸로 틀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기판을 집어넣고, 자, 액체형 에폭시 본드를 부어서
기판을 에폭시로 채워줍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빈 곳까지 다 흘러서 들어갈 겁니다. 보드도 완성이 됐겠죠? 자, 이 틀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하지 마시고요. 종이 호일로 하시면은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여러분들 좀 보이시라고 검정색으로 작업을 했어요. 지금 기판 모듈을 에폭시가 감싸서 방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넣게 되면은 보드가 작동을 하고요. 건전지 충전되고 있고요. 배터리도 충전되고 모터도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보드를 물에 집어 넣어도 똑같이 배터리 충전 잘 되고요. 모터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체형 에폭시 본드가 있는데 제가 많이 사용해서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요. 고체형 에폭시 본드 같은 경우에는 주재와 경화제를 손으로 주물러서 섞어줘야 되는데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니트릴 장갑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비닐 장갑을 사용해도 됩니다. 손에 좀 달라붙긴 해도 맨손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필요한 크기만큼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별로 안 남아서 이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죠. 외부에 비닐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비닐을 벗겨서 짙은 회색과 밝은 회색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손으로 쪼물딱 정도 해줍니다. 한 1분 정도 섞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섞으면은 짙은 회색이 없어졌죠. 잘 섞였습니다. 필요한 만큼 손으로 떼내서, 자, 고체형 에폭시 본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플라스틱이 부러졌는데 정직하게 부러진 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파편이 튕겨져 나가서 찾을 수가 없는데 붙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나머지 부분은 액체형 에폭시 본드로 붙이고요. 구멍 뚫린 부분을 테이프로 잘 붙여주고, 자, 이 안쪽 부분에다가 고체형 에폭시를 잘 펴줍니다. 고체형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을 잡아줄 때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깨진 파편이 있는 부분도 그 파편을 메꾸면서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면을 생성하면서 붙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분 정도면은 대략 붓기 시작하고요.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딱딱하게 굳을 겁니다. 제거를 해보면 구멍이 난 부분에 잘 메꿔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뒷부분은 좀 더럽지만 보이는 외부의 모습은 깔끔하게 되었고요. 액체형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한 구멍 같은 걸 메꿀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평면이 아닌 다른 모양의 채움은 할 수가 없는데 고체형은 충분히 가능하죠. 꾹 눌러서 채워주고 필요 없는 부분 조금 잘라주시죠. 자, PVC 파이프에도 구멍을 메꿨었는데 이번에는 안쪽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안쪽에는 깨끗하게 마감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외부는 사포나 줄 같은 걸로 갈아서 깔끔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았는데 지금 사포를 너무 굵은 걸 사용했는지 플라스틱 파이프가 좀 손상을 입긴 했는데 깔끔하게 구멍을 메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런 고체형 에폭시 본드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형태를 잡을 수 있고 무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피규어의 부러진 부분을 고체형 에폭시 본드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하겠죠. 자, 오늘은 에폭시 본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폭시 본드는 무언가를 붙일 때도 사용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본드의 특징을 활용해서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 끝!